노루 선생의 역사적이요. 이번 편은 제 고향인 충청남도 예산군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산의 인물과 역사 그 외의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국경일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국경일. 이게 5개의 국경일이 있거든요. 이 5대 국경일 중에는 3.1절과 제헌절, 그 다음에 광복절, 개천절, 그 다음에 한글날입니다. 이게 나라에서 주관해서 하는 국경일이거든요. 이 국경일 중 5개의 국경일, 5대 국경일 중에서 4개가 일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4개가 3.1절, 광복절 이런 거 다 4개가 국경일이 4개가 일제하고 연관되어 있고 1개가 우리 개천절만은 아닙니다. 이 개천절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나라가 건국이 돼서 쭉 이어져서 계속 나라가 개국되면서 이렇게 계속 나라가 이어져 왔는가를 첫 번에 정하는 걸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걸 누가 정했냐면 임시정부에서 정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이 개천절이라고 써놓고 단군을 기원했습니다. 단군을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기를 씁니다. 근데 단군 이 개천절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환웅천왕이 나라를 처음 건국했거든요. 나라를 처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기 쓰고 단기 쓰지 않습니까? 서기는 뭐예요? 서양 기원이요. 자, 예수님이 땅 태어난 걸 0으로 쳐가지고 지금 2020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단기를 쓰지. 단기를 쓰는데 그거는 단군 기원이란 말이에요. 단군 기원.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이 단기 4356년입니다. 단기. 근데 제가 이거는 단기가 아니고 개천절이라고 하면서 환웅천왕이 개천을 냈거든. 자, 이렇게 환웅천왕이 단기가 있고 개천이 있고 환기가 있습니다. 이 단기는 단군이 기원한 단군조선이고 개천은 환웅천왕이 이 환인천대의 명을 받아서 3,000명이 아니고 3,000무리를 이끌고 와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게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그래서 개천은 5,921년입니다. 그 다음에 환기는 환웅천왕이 처음 나라를 세운 거, 그거는 9,221년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개천절 하면은 개천은 환웅천왕이 개천입니다. 나라를 처음 건국해서. 그 다음에 18분의 환웅천왕서부터 쭉 내려온 천왕이 계셨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연결돼서 단군이 온 겁니다. 우리가 단군이 47대 단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군이 한 분이 아니고 47명의 단군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단군 조선에서 북비어로 넘어갔다가 해모서의 북구에서 고구려로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천절은 환웅천왕이 개천한 5,921년이 개천절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임시정부에서 4,356년을 쓰고 있죠. 이것도 또 4,300 단기도 안 가리켜. 그래서 지금 서기만 알아. 2021년만. 여러분, 단기도 이렇게 가리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군은 충남 예산군은 2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예산군입니다. 요 빨간 선 테두리가 쭉 있는 게 예산군 지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요게 빨간 제가 점을 그려놨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 빨간 부분, 요 아산만이 바다가 막히기 전에는 이 빨간 선까지 배가 들어다녔습니다. 배가 새우젓배 여기까지 들어왔다니까. 배가 여기까지 예산군 여기까지 들어와서 요 빨간 점 있는 데까지 배가 들어오고 요
A지점 분이 덕산면입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빨간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2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예산군입니다. 첫 번째로 덕산면에 있는 이 남현군묘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남현군은 뭐냐면은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종의 할아버지 묘입니다. 이 남현군묘가 요게 흥선대원군요. 뭐 당시 고종이 왕에 올랐지만 당시 고종이 나이가 어려서 한 10년 정도를 흥선대원군이 대리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가 이 남현군묘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남현군묘를 덕산으로 이장했지. 거기서 이 덕산에다가 남현군묘를 썼습니다. 이 고종의 어진이거든요. 이 고종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충남 예산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현군묘가 아주 그 자청령무백호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 남현군 묘자리입니다. 이 초보자도 이 남현군묘에 가면은 자청령무백호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이 묘자리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남현군묘가 오는 곳을 필수 코스로 옵니다. 이 남현군묘를 다 보고 자청령무백호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나를 공부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 공주에 있는 이 공주갑부 김갑순이 묘를 갑니다. 김갑순이 아버지 묘. 김갑순이 묘가 당대에 거분대 당대에 아주 2대를 못 가고 쫄딱 망했거든. 그래서 이 길지와 흉지를 보느라고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남현군묘를 꼭 보고 그 다음에 공주 김갑순 묘를 보러 갑니다. 이 김갑순이 묘가 아주 그냥 저도 가봤지만 지금 아주 개판돼 있거든. 아주 이 김갑순이가 아주 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 민나 도로모데스라고 아주 다 도둑놈이다 소리를 하면 이 공주가 김갑순 이 묘가 아주 당대에 쫄딱 망했거든. 그래서 이 김갑순 흉지, 이 남현군묘는 아주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이 남현군묘에 대한 영화도 나와 있죠. 이 명당이라고. 여러분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명당인 남현군묘가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실은 근데 이게 남현군묘가 뭐 큰 절은 아니고 말사인 그 가야사라는 조그만 말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절터였습니다. 근데 당시 뭐 최고의 권력자니까 이 절터를 없애고 거기다가 남현군묘를 썼지. 남현군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현군묘를 썼는데, 여러분 요게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오페레토 도둑 사건이라고, 이 서양인이 아까 그 빨간색 칠한 거기까지 배를 타고 들어와서 말 타고 이 덕산면 가가지고 이 도구를 한 겁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 고종 할아버지 묘를 이 서양 놈들이 도구를 한 겁니다. 이 파랑눈의 왕실 도구 사건. 이게 오페레토 도구 사건인데, 당시 조선 유교 사회에서 아버지 묘를 이렇게 파헤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그렇지 않아도 최고 권력자인데, 권력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이 서양인이 도구를 했으니 전 조선이 난리가 났지. 전 나라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 남현군이 흥선대원군이 이 척합의를 딱 세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척합의 요거 한번 읽어보면 양이 침범 비전 척과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전쟁 아니면 화친이다. 근데 주와 매국 화친을 주장하는 놈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게 척합의를 전국에 세웠는데, 당시로서는 유교 조선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참 우리가 얼른 문을 열어가지고 세아 부부를 빨리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받아들이면서 참 안타깝게 나라가 조금 쇠퇴해지기 시간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서양인이 이 남영근무를 파헤쳤다는 이 오페레트 도구 사건이 참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남영근무에 여러분 이 현재 있는 남영근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 남영근무에 있는 비석입니다. 남영근무에 있는 비석. 이 비석의 첫 번째 글자가 뭐냐면 이 유명조선국입니다. 유명조선국. 조선국은 어디에 있다? 명나라에 있다. 근데 이 비석을 세울 때, 천판말기에 이 명나라가 중국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명나라가 없어졌어. 명나라가 없어지고 뭐냐? 청나라가 세웠다니까.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 아니요. 여진족은 고구려의 후예라니까. 이 고구려의 후예가 세운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들어섰는데 조선국은 끝까지 명나라를 추종했다. 없어진 나라인데 미친놈 아니요? 그 비석을 세울 때 명나라가 있다고 조선국을 유명조선국을 썼단 말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을 믿고 중국만 믿고 있다고 서양이 침범해서 중국이 더 막아줄 거라고. 그건 아니었지. 자, 이게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여순감 옥중서신 대한국인 안중근서 써 있잖아요. 독립이라는 안중근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이 독자는 무슨 독자요? 홀로 독자요. 입은 설립자. 독립은 뭐요?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남한테 이 중국한테 이렇게 중국한테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서 있는 게 독립이에요. 홀로 서 있는 독립. 이 독립은 우리가 독립국가요? 아니요. 독립국가지. 독립국가인데 아직도 독립국가는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이게 뭐예요? 이게 태극기 집회요. 태극기 집회에 태극기를 들으면 되지. 왜 미국 국기를 들어? 미국이 우리 일본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미국 식민지라고? 미국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유명 조선국처럼 중국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독립은 뭐요? 혼자 서 있는 거잖아.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극기를 들으면서 미국 국기를 흔드는 거는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할 일이 아니오. 여러분 이걸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를 아프리카에 파견해요. 우리나라 군대를 아프리카에 파견해요. 그건 뭐 때문에 파견할까요? 우리나라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를 아프리카로 보내는 겁니다. 그지요? 자,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켜. 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이 자기 이익이 반하고 이익이 안 난다면 어떨까요? 발을 쑥 빼는 거 우리가 봤잖소. 언제요? 월남에서 봤잖아. 미국이 새빨간 거짓말 시켜 통풍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에서 월남전을 막 그냥 두들겨서 우리도 월남 참여했잖아. 우리도 군인들 많이 가서 죽고. 그래서 미국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 이익의 영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 쑥 빼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발 쑥 빼니까 어떻게 했어? 월맹군이 쳐내려와가지고 공산국가로 통일됐잖아. 그 월남 봤으면서 그래요? 요거는 미국이 우리를 믿고 있다가 미국이 이익에 우리가 안 된다면 미국이 발 쑥 뺀다니까. 그걸 역사적으로 봤으면서 아직도 미국 믿고요. 여러분 이 독립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지. 우리가 미국한테 맨날 의지해서 형님 뺏기면 이거 봤잖아요. 내가 유명조선국. 형님 뺏기면 믿겠다고 중국만 믿다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거 터진 거 알면서 아직도 이렇게 미국을 믿고 있으면 안 되지. 이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믿다가 우리가 더 큰 코 다칩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남영근무 바로 고개 넘어가면은 이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마의 삼전불이 있습니다. 그 산
천 정상 넘어는 서산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산 마의 삼전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다 똑같은 백제 시대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백제의 미소라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에 부처님 상과 요쪽은 여의주를 들고 있으니까 월광보살로 치료되고 요쪽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시니까 관음보살로 추정되는 이 마의 삼전불이 바로 그 남영군목 건너편 여기서 저 차로 이동하면 5분도 안 걸립니다. 거기에 마의 삼전불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마의 삼전 바로 앞에 이렇게 이 보원사가 있었던 보원사 이 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원사가 있었던 터고 그 옆에 또 상왕산 옆에 그 개심사가 있습니다. 개심사 상왕산 개심사가 있는데 요 개심사도 아주 가볼 만한 곳입니다. 고즈넉하고 아주 개심사 건물이 아주 괜찮죠. 여러분 또 같이 구경하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그 덕산면에 조금만 가면은 이 덕산 온천이 있습니다. 예산군은 이 온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근처 옆에 그 예산군 덕산면에 덕산 온천도 있을 뿐더러 바로 그 북쪽에는 그 도고 온천이 따로 있습니다. 이 유황 온천이거든요. 이 덕산 온천은 알카리 온천이고 도고 온천은 유황 온천이고 그래서 그 피부병이 걸렸을 때는 이 유황 온천에서 목욕하면 피부병이 낫습니다. 제가 직접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덕산 도고 온천 가가지고 유황 온천에 목욕해가지고 나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 위에 또 올라가면 또 온양 온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세조 왕께서 그 피부병 낫으려고 일부러 와가지고 온양 행궁에서 행차해가지고 목욕하고 피부병을 나았다는 온양 온천도 있거든요. 예산군은 온천이 많아서 온천물로 목욕을 많이 해서 물이 존재한 줄 몰라. 근데 외지 사람들은 이 온천물에 목욕하면 피부가 보들보들하니 좋지 아주 그냥. 근데 예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더라고. 저는 예산군은 이렇게 온천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덕산 온천바로 밑에 충의사가 있습니다. 충의사는 윤봉길 의사의 사당을 모신 곳입니다. 예산의 큰 인물 윤봉길 의사 아시죠? 윤봉길 의사가 원래 본 이름이 윤우의입니다. 여기는 그 의자 돌림이거든요. 윤봉길 의사가 그 장남인데 윤봉길 의사가 여기서 참 매원 운동으로 개국 막 교육 사업을 하다가 이 글을 딱 써놓고 갔습니다. 장부 출가 생부란 그 글을 딱 써놓고 갔습니다. 대장부가 집을 나갈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는다. 장부 출가 생부란을 딱 써놓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폭탄의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김구 선생이 이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 집을 방문해서 해방으로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 윤황이고 어머니 김원상, 부인 배용순 있고 아들 윤봉길 의사 큰 아들 윤종입니다. 윤정 있고 동생이 윤순의, 그 셋째 동생이 윤남의, 넷째 동생이 윤성의, 다섯째 동생이 윤영의. 그렇게 의자 돌립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 본 이름은 윤우의입니다. 의자 돌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길은 그냥 일반 그 별명처럼 부르는 봉길인데 김봉길, 부인봉길하고 본인도 봉길이라는 이름을 막 많이 썼죠. 중국 가서도 봉길이라는 이름을 쓰고 원 이름은 윤우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일으킨 후에 이 아들 윤종이 학교에 가면은 일본인 교사가
매일 아침마다 나는 반역자 흉악범의 자식입니다를 꼭 외치게 했다니까. 일본이 이런 나라요. 나는 나는 반역자며 흉악범의 자식입니다를 윤봉길 의사 아들이 학교만 가면 이걸 외쳤어. 그러고 해방이 된 거요. 여러분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여튼 일본이 우리의 적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매연 윤봉길 열사와 백범 김구, 원래 이름이 김창수죠. 백범 김구 선생, 원래 이름이 김창수입니다. 이 매연 윤봉길 의사와 백범 김구 선생이 딱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어디서? 상해 이주정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놈들이 상해를 침범해서 일본 중국인들 삭 죽이고 일왕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딱 하니까 윤봉길 의사가 아차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이 윤봉길 의사 일왕 생일 축하하는 날 도시락 폭탄을 탁 던져가지고 일본군 장교들을 작살낸 겁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김구선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내가 일본인 장교 몇 명을 도륙한다고 죽인다고 우리나라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우리가 독립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다면 내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윤봉길 의사가 말하고 이 도시락 폭탄을 딱 던져가지고 장교들을 폭살을 시킨 거요. 이 전부 중국인들 일본인들 모인 자리에서 이게 의거가 딱 일어난 거예요. 에? 이게 윤봉길 의사가 이거 일으킨 상해 홍구공원입니다.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공원 하나 만들어 놨고. 자, 윤봉길 의사가 나중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가 동학교도였습니다. 동학교도. 그래서 동학의 주문이 뭔가 시천조 조화정 영사불망 만사지를 주문을 외우면서 사형장에 갔습니다. 시천조 조화정 영사불망 만사지 이 주문을 외우면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이 총을 맞아서 돌아가신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시체를 그 교도소 옆에 아무데나 묻었지. 근데 해방 후 이 시체를 갱신히 찾아가지고 우리 국립묘지로 동작동 국립묘지로 모신 것입니다. 자, 이 윤봉길 의사 폭탄을 당시의 권력자인 중국의 장개석이가 중국 3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고 극찬에 극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이 그 다음부터 이 임시정부의 자금을 막 지원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어? 자,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사탕수수파에서 이래가지고 독립자금 2달러씩 낸 독립자금을 누가 가르쳤어? 이승만이요. 홀딱 닦고 임시정부에 10원 장을 한 번 했다니까. 그 임시정부가 그 짓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윤봉길 의사 이후에 장개석이가 거금을 임시정부에 지원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광복군을 창설한 거예요.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장개석과 장개석 부인 송미령이가 우리한테 돈을 막 지원해 주기 시작했지. 송미령이도 많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창설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시고, 이승만이가 돈 다 닦아 쓰고 임시정부에 10원 한 장 안 버리는 이승만이가 뭐 잘났다고 지금 이승만이 기념관을 또 짓는다고 연병을 떨어. 참 통탄할 일이요. 윤봉길 의사가 볼 때는 지하에서 통탄할 일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감옥인세라 속어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윤봉길 의사 예산에도 윤봉길 의사 예산읍에 이렇게 호서은행 앞에 윤봉길 의사 비석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이 비석은 해방 후에 윤봉길 의사 김구선이 임시정부 직원 임시정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예산에다 이 비석을 먼저 세웠습니다. 자, 요게 윤봉길 의사가
비석을 제막한 제막식을 1949년 4월 29일 날 충남 예산 호서은행 앞에서 딱 제막식을 한 겁니다. 여기에 저 윤봉길 이사 아버지하고 윤봉길 이사 부인, 그다음에 여기 아들 장남 윤종입니다. 여기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왜냐면 사실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사 사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한 거고, 그래서 윤봉길 이사가 이 훌륭한 일을 한 거 아니오. 그래서 이 제막식을 윤봉길 이사, 저 김구 선생이 먼저 내려왔다니까. 이런 일을 했다는 말씀. 예산에도 지금도 이 호서은행 앞에 이 딱 윤봉길 이사 비석이 딱 서 있어. 여러분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윤봉길 이사 가족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이 윤봉길 이사 아버지가 김구 선생하고 사진 찍을 때 고개를 돌리고 있죠. 아들을 죽였는데 뭐가 기쁘다고 허허덕 시시호호 하면서 사진을 찍겠어. 고개를 돌리고 그냥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요 아들 윤종입니다. 자, 요게 참 일본인 교사,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반역자 흉악범의 자식입니다를 학교 가면 매일 외치게 했다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서은행 예산읍에 있는 그 호서은행 앞에 있는 이 비석을, 지금 예산군청 앞입니다. 이 비석을 누가 썼냐면은 의당 당시에 최고의 문학가인 의당 정인보 선생이 이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윤봉길 열사가 나고 자란 고향이다. 왜 그러냐면 이 의당 정인보 부인이 예산분이었어. 부인이 성씨였거든요. 근데 그 예산분이었는데 윤봉길 이사가 나고 자라난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살아계신 것처럼 이렇게 썼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딱 받아보고 이게 좀 그러니까 열사는 열사를 북한 애들이 썼거든. 사실 그 북한이 인민군이라고 했어. 인민군. 그러니까 인민군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나라국자 국군이라고 쓴 거예요. 그 북한이 인민군이라고 쓰니까 사실은 인민군이지. 이 사람 민자, 백성 민자, 인민군. 백성을 위한 군인, 인민군. 근데 나라국자 국군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군인이요, 국군. 그런데 우리가 또 열사, 의사, 지사 이렇게 나눠놨잖아. 사실은 다 열사요. 열렬한 의사, 열렬하게 투쟁한 분, 그러니까 열사. 북한에서 열사 뜬다고 요게 조금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요 의당 정인보선에 또 가가지고 당시에 차편이 많지 않습니까? 열차 타고 비행시 올라가다 이 글 좀 의사로 좀 바꾸면 안 되는데, 의당 정인보선 이 무식한 사람들 지금 당장 찢어버릴 테니까 내놓으라니까 서습지가 그냥 갖고 내려와서 그냥 쓴 거예요, 열사로. 근데 그 의당 전익모 선생이 당시에 최고의 대한민국 감찰위원장이면서 그 문학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인보 선생이 쓰고, 그 다음에 최고의 당대 서예가는 서예가였던 그 일중 김충현 선생, 김충현 선생이 이 글씨를 서예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쫙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 감찰위원 정인보 직고 경동 국립중학교 교사 김충현, 당시에 그 김충현이 그 서예가였거든. 최고의 서예가 김충현 쓰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것도 예산에는 있고, 여기에 보면은 1949년에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라고 썼냐? 대한민국 31년 4월 29일 세우다. 대한민국 39년이요. 1949년에 45년에 해방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건국절하면 1945년에 건국됐으면 4년 뒤면 대한민국 4년 할 거 아니요. 근데 여기 뭐라 썼어? 대한민국 31년
대한민국 32년 4월 29일 세우다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언제까지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민국 법전이 있지 않소. 대한민국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며 대한민국 법에 딱 1조에 써 있잖아요. 여기 대한민국 31년. 여러분 이거 이런 것도 잘 유심히 보면 됩니다. 자, 윤봉길 의사 선서문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선서문. 한쪽에 수류탄 들고 한쪽에 권총 들고 윤봉길 의사 선서문을 딱 보게고 사진을 턱턱 찍었어요? 태극기 앞에서? 이게 거사 일으키기 전입니다. 자, 이 선서문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서문.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한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비석에 대한민국 31년 써있죠. 여기는 뭐야? 거사 직전에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 애국단합. 이거 이거 딱 써가지고 목에 가고 윤봉길에서 사진 찍은 거요. 여기 뭐라고 썼어? 대한민국 14년. 여기 대한민국 14년 있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 이 빨간당 대통령들 하는 거 뭐요? 건국절이 1945년 해방 뒤에 48년 건국됐다고 하잖았어. 그때가 건국이라고. 그때 나라가 다시 세웠다고. 그러면 여기 윤봉길의 대한민국 어디 간 거예요? 윤봉길의 대한민국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 윤봉길의 대한민국 14년이라고 어머니 윤봉길 자필로 써놨잖아요. 써놓고 아까 비석에도 엄연하게 대한민국 31년 써놓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보수가 팅팅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요. 윤봉길이가 직접 목에 걸고 쓴 선서문이 있잖아. 이 선서인 윤봉길 여사가 직접 대한민국 14년이라고 여기 썼고 여기 대한민국 존재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없었지만 임시정부를 법통을 계승하고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거요. 자, 프랑스가 독일한테侵略당했지만 망명정부가 프랑스 정부를 인정해야 하네요. 다 국제사회 외국에서 다 인정을 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빨간단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왜 인정을 하냐고. 법전에 어머니 대한민국 일주에 써놓고 보수가 이런 팅팅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빨간단 대통령도 광복절날 툭툭 건국절 이상한 소리나 팅팅했었고. 말이 되는겨? 그러면 45년 해방돼 48년 건국됐다면은 윤봉길이 대한민국은 어디 갔냐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소리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도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은 여성분들이 이런 걸 당합니다.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 남동생이 죽고 이렇게 엉엉 울고 이 난리 보는 거요. 여성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이 꼴을 당한다니까. 이 빨간당이 있을 때 얼마나 이 대형 사건이 터져요.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늦게 나와가지고 여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팅팅 예나 관련해서 몇 시간 뒤에 TV에 자다가 변나와가지고 이 구명조끼 다 입었는데 그걸 왜 못 쳤냐고 팅팅 이상한 소리 했었고. 벌건날씨 이태원에서 갑자기 막 압사돼가지고 세상에 국민들이 다 백몇십 명이 죽질 않나. 자, 이 꼴을 당한다니까.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미국이 보안관제도 아시죠? 여기다 별표 따는 배지를 딱 따고 보안관제도가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총을 잘 쏘고 총을 잘 쏴. 아주 명사수이면서 이 사람이 참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의를 잘 지키며 의리가 확실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뭐했냐?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나를 보호해 줄래? 그게 미국의 보안관 제도요. 그 보안관은 그러면 내가 법을 세워서 이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해서 미국 국민들이 보안관한테 돈을 주는겨. 나를 보호해 달라고. 옛날에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부터 보안관제가 쭉 내려왔지 않소. 그래서 미국의 보안관제도가 정착이 된 거요.
그 보안관제도 우리나라는 뭐요? 보안관한테 돈을 주는 대신 뭐를 내요? 나라한테 세금을 낸단 말이오.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법전에다 손을 대고 선서하잖아요. 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며. 근데 나라에서 그 보장을 안 하면은 누가 책임이요? 대통령이 책임이고 정부 책임이지. 근데 정부가 반성 한마디 안 해? 반성 한마디 안 해. 빨간당에서 대통령 된 사람들은. 그러고선 전부 어디한테 뭘 퍼져? 일본한테 절절매요. 내가 얘기했잖아. 윤봉구리사 자식 윤종을 나는 반역자, 배반자, 민족 반역자와 그 흉악범의 아들이라고 맨날 자식이라고 외치라고 한 일본인 교사들이었다고. 일본인이 그렇게 한 일본한테 절절매요. 일본한테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부터가 앉았고. 이 빨간단 출신들은 왜 그런지 나 모르겠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어? 박근혜 때 팅팅, 유엔부 할머니 동의도 안 했는데 합의를 하지 않나. 그때 그 같이 발표한 윤병세 여기 외교부 장관은 쇼핑하고 있었다니까 합의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개판이 어딨어. 자, 요게 이태원 참사요. 보안관처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민의 세금을 내서 나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이 전쟁 났는데 100여 명이 갑자기 죽었어. 전쟁도 안 났는데 이게 나라 책임이요, 정부 책임이요, 개인 책임이요. 놀러 가서 또 죽었대야. 또 그것도 세월호 놀러 가다 죽었다고 어떻게 씹어댔어. 세월호 가족들 무슨 돈 받아가지고 룸싸가지고 술을 처먹었네 뭐했네. 근데 여기 세월호 참사 여긴 놀러가서 죽었는데 여기도 또 놀러가서 죽었다고 또 뒤집어 씌울라나 또. 이놈은 빨간단 대통령인데 왜 이렇게 사건이 터지는지 모르겠어. 사건이 터지면 왜 대통령은 쳐다도 안 보고 반성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다 빨간단 대통령들이요. 아이고 참 한심하게 짝이 없어. 자, 요게 MBC 방송에서 얼마 전에 나온 일본인 학자가 일본을 평가한 자료. 청나라 말기 같다는 게 중국 청나라 말기가 막 그냥 뭐 아편전쟁 일어나고 개판 이 서태후 때문에 개판되고 했던 거 아니오. 이 청나라 말기 같다는 일본인 학자의 잇따른 일본 선진국이 있단 경고요. 일본이 엔화도 그렇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기는 거 몇 가지 지금 없어. 일본이 우리한테 도저장 내밀었다가 우리나라한테 우리가 수입하는 반도체 만드는 반도체 죽인다고 했다가 거꾸로 뒤집어서 일본한테 큰 손해 났지 않소. 우린 반도체 많은 부품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급자족 하게 됐지. 일본이 우리나라 이기는 거 몇 가지 없어. 반도체 우리한테 게임도 안 돼요. 일본은 아직도 인터넷이 활성화가 안 됐어. 일본 아직도 인감 도장 도장 찍는 나라예요. 인터넷이 활성화 안 됐고 우리는 집에서 지금 관공서 서류 탁탁 프린트에 띄지만 일본은 지금도 호적 주문 같은 거 가서 떼야 돼. 집에 가서. 아니면 등기로 떼달라고 해가지고 붙여갖고 와야 돼. 아직도 일본은 아직도 어려운 나라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이기는 거 몇 가지 없다니까. 그리고 일본이 후지 필름 같은 거 한창 날릴 때 얘기지. 지금은 일본이 우리나라 못 이겨. 자, 이게 2021년 일본의 군사력 지표입니다. 이게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4위가 인도, 5위가 일본이고 6위가 한국이었었는데 지금 2023년에 이게 뒤집어졌어. 우리가 5위고 일본이 8위요. 군사력이 이 군사력 평가라는 이 세계 그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5위라니까. 지금 세계가 한 200여 국 나라가 있지 않소. 200여 뭐 브루나이나 이런 소국까지 합치면 216개 나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210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가 세계 5위요. 일본이 세계 8위고. 자, 우리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니까. 일본을 지킨 한국의 국방이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가 절대매던 대한민국이요? 이만큼 등치가 커졌고 이렇게 세졌으면
깡다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오. 왜 지금 대통령, 빨간 대통령들은 왜 일본한테 절절을 매요? 우리가 좋습니다. 윤봉길에서 얘기다 이 얘기가 계속됐으니까. 자, 우리가 일본한테 좋습니다. 한미동맹은 옛날 일본 해방되고부터 현재까지 미국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한미동맹 좋다 이거요. 근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부터 왜 갑자기 한미 이리겨 들어와? 일본이 우리 우방이요? 언제부터? 일본은 이 대한민국이 망해야 지들이 산다는 나라요. 근데 일본이 우리 우방이요? 언제부터? 이 빨간단 대통령 윤석열이 들어서 붙어요. 잘 보시오. 이 흐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군사력이 일본을 우리가 제꼈는데 아직도 일본한테 우리가 쩔쩔매요? 거기다가 북한 뭐 가지고 있어? 핵포탄 가지고 있잖아. 핵포탄 쓰는 미사일을 걔들이 개발하는데 왜 아예 ICBM을 자꾸 만들어? 북한이. 그거는 장거리 미사일이요. 평양에서 우리 서울 쏘려면 단거리 쓰면 되지 왜 장거리를 쏴? 그렇잖아. 자꾸 대포동 장거리 쏘면 되지. 그게 우리나라 쏘려고 지금 핵포탄 가지고 있요. 자, 북한이 핵포탄 가지고 있고 우리 재래식 무기가 세계 군사력 5위면서 지금 폴란드 군사력 뭐 비행기까지 포함해서 30몇 종가 대박을 터진 대한민국. 이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함부로 덤빌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함부로 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 쪽수가 많고 중국이 쪽수가 많다고 우리나라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 쪽수가 많다고 무조건 쪽수로 전쟁을 합니까? 전쟁은 전력과 전술로 전쟁하는 거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18척 가지고 200척과 맞짱을 떴는데 이순신 장군 18척이 이겨요? 그 명랑대첩 아닙니까? 전력과 전술을 하는 거요. 예? 수나라 100만 대군 왔는데 고구려 30만 대군한테 작살나서 다 뒤졌잖아. 그리고 예? 그 다음 수나라에 있던 당태정이 끌고 와가지고 제대로 군인 데리고 왔는데도 당태정 눈깔 애꾸대서 쳤대서 갖고 뒤졌잖아. 4년 만에. 쪽수가 많다고 전쟁을 쪽수로 합니까? 아니요. 전쟁은 전수가 전술로 하는 거. 그건 세계 전쟁사에 무지무지하게 다수가 많소. 전쟁은 쪽수로 전쟁하는 게 아니오. 자, 우리가 북한이 핵폭탄 가지고 우리 재래생물과 군사적 세계 5위인데 우리가 일본한테 집니까? 근데 빨간 대통령은 일본한테 왜 이렇게 빌빌 대고 아불 떨고 설설 기고 앉았어? 쪽팔리게. 이 정도 등치 갔으면 맞짱 뜰 생각을 해야지. 자존심이 상하오. 그렇게 일본한테 침도 당하고도 아직도 이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부를 마치겠습니다.